자, 이제 말소 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 그리고 가등기, 그다음 촉탁 등기 이 정도 문제 풀어보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등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 요 두 가지를 이제 특징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소 등기는 등기상이 얼마가 부적법하냐? 아까 얼마? 전부. 등기와 실체한 게 전부가 불일치하는. 전부가 부적법. 이때 말소 등기는 항상 뭘 한다? 주등기 형식. 부기 등기를 말소하더라도 주등기.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입니다. 항상 주등기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다시 볼 수 없다. 말소할 수 없다. 이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 대상이 아니다. 말소가 잘못됐으면 말소 회복 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말소 등기는 원래는 권리 말소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지만 여기에 단독 신청이 특례가 꽤 많아. 그리고 직권 말소 규정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촉탁의 말소 이런 특수한 것들이 있어요. 원래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말소 등기는 단독 신청이 특례. 그다음에 등기와 직권 말소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했지?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다음 또 어떤 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했을 때 중간 처분 등기 직권 말소 이런 직권의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촉탁 이건 경매에 따른 등기할 때 소재되는 권리 다 법원 촉탁으로 말소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다 공동 신청이다. 요 정도를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소 등기나 조금 이따 볼 말소 회복 등기 둘 다 아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으면 둘 다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돼. 그래서 이해관계 문제는 앞에서 다 똑같은 원리로 판단하는 것이고,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 이것은 전부 또는 일부가 따로 일부가 요게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면 말소 전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등기가 말소 회복 등기인데, 전부 회복은 등기 형식보다 주등기, 일부 회복은 부기 등기로 한다. 요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에 자주 나온 질문이 뭐라고 해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부적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뭐 할 수 없다 했지?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말소 회복을 이걸 신청할 수 없다.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말소 회복할 수 없다. 요 판례를 꼭 알아둬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에서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가 문제된다? 여기서 자, 등기상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이때 손해가 나는 시점, 손해 여부를 판단한 시점 기준시가 언제라겠어요? 말소 등기 시 기준일까? 회복 등기 시 기준일까? 언제 기준한다? 손해 여부 판단은 회복 등기 시 기준. 즉 이 회복 등기 시는 요 말소 등기 시를 제3자 권리 취득 시. 이거는 회복 등기 시. 요 두 가지 나눠가지고 제3자 권리 취득 시인 말소 등기 시가 아니라 회복 등기 시를 기점으로 손해배분을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자,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말소 회복을 청구하냐 이런 문제 나오면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 부적법 말소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요 상대방 문제 여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85페이지에 자, 11번 문제 보세요. 말소 등기와 설명 틀린 거. 자, 말소 되는 등기 종류엔 제한이 없으며 말소 등기도 허용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랬지? 말소 등기 말소 할 수가 없어요. 말소 회복 등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고, 말소 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 후발 이건 묻지 않습니다. 전부가 부적법하면 다 말소하는 거. 원인 불문. 전부가 부적법할 때 말소한다 그랬어요. 농지 목적으로 전세권 했다. 이것은 뭐예요? 29조 제2호 위반이지 등기상이 아닌 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직권 말소. 여기 들어간 거. 29조 2호 위반이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 29조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 두 가지 위반하면 무조건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이 부기등인 직권 말소한다.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직권 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5번처럼 말소 등기 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란 말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 기록에서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 이게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의 개념 용어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11번에 1번이 틀린 것이었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세요. 자, 말소인기 신청할 때 이해관계 제3자가 있으면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한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자 원래 권리말소는 뭐라고?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도대체 공동이 누구냐를 잘 살펴봐야 돼요. 권자 의무자 문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말소할 때 보세요. A가 B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여기서 근저당권자, 설정시는 근저당권이 권리자, 설정자가 의무자였지. 이런 상태에서 목적물이 넘어갔습니다. 제3취득자가 생겼어. 이런 사람을 제3취득자. 자, 이런 제3취득자가 생긴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합니다. 말소하게 되면 누가 의무자라고? 근저당권자,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야? 요거 종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중에서 누가 말소 청구하는 거예요? 예? 누가? 아파트를 샀는데 여기 설정된 걸 안고 샀어. 돈을 갚았어. 말소하려고 합니다. 누가 말소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자 원인이 이게 기존의 원인은 대부분 자 말소의 원인이 돈을 갚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이에요. 변제로 인한 경우에 이 권리자를 얘기하면 누구냐? 누구라고 해서 변제로 한 경우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말소 청구하는 거야.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누구 된다는 거야? 종전 소유자도 얘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저당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의 계약 당사자였으므로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종전 소유자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공동으로 한다는 거야? C와 B가 하든 A와 B가 하든 즉 요 근저당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말소할 때 이쪽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와 A가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동하든 이렇게 공동 둘이 가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을 잘해야지. 그래서 거기 2번 짐을 보시면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 설정 얘가 제3취득자 설정자 누구? A지. 얘와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 이쪽 상대방을 선택을 잘해야지. 의무자는 누구다? 근저당권자. 권리자는 제3취득자 또는 종전 소유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C가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C와 B 또는 A와 B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상대방 선택을 잘못했죠. 공동이라고 했을 때 무조건 다 공동 이렇게 넘어가면 이렇게 살짝 근저당권 설정자라고 바꾸는 걸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에 저당권에서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변제로 인한 경우가 일반적인데 19인가 그때 출제일 때는 판례 중에 옛날 어떤 판례를 찾았냐면 이게 말소 원인이 뭐냐 봤을 때 말소 원인이 이렇게 변제도 있고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돈을 갚았다는 거. 그 다음에 원인 무효의 등기다. 이 원인 무효의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권리자가 누구냐 물으면 제3취득자인 현재 소유자만이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자고 종전 소유자는 권리가 없어요. 이 두 개를 분리해서 권리자 문제를 물어볼 때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보다 이 변제로 인한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주의하면 되는데 이거는 C번에 2번 지문은 완전히 상대방 공동 신청할 때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공동이지만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하면 이건 공동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이 틀렸고 3번 말소인 등기 회복을 신청할 때 이해관계 제3자가 있으면 승낙이 필요하다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권 설정자와 공동으로 이건 이렇게 된 것과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 설정한 다음에 근저당권이 이전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저당권이 이전됩니다. 요 새로운 양수인 양도인 새로운 양수인 근저당권 이전받았으니까 지금 현재 근저당권 누구다? C가 근저당권자고 얘는 근저당권자 아니지? 이렇게 이전된 상태에서 말소할 때 이거 말소하게 되면 누가 권리자 의무자가 돼? 여기 이전받은 양수인이 상대방 설정자는 권리자가 돼서 이렇게 공동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설정하고 소유권이 넘어간 거고 이건 설정하고 근저당권이 넘어간 거예요.
알았어요? 서로 다른 개념이죠? 예.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된 다음 양수인은 설정자와 공동으로 말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의무자는 가등기명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뒤에 나오겠지만 가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특례입니다. 승낙설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특례가 2개 있다고 했어요. 2개. 그다음 13번 문제에 대해서는 자 역시 말소 등기 관련된 건데 옳은 걸 찾으라 했죠. 이렇게 틀린 것보다 옳은 게 더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네 개 왜 틀렸는지 알아야 돼요. 자, 권리 말소 등이 단독 신청의 원칙이다. 아까 권리 말소는 뭐라고?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말소할 권리가 전세권, 저당권인 경우에 재권 판결에 의하지 않고 전세금 반환 증서 또는 영수증에 의해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규정, 이건 삭제됐습니다.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이 규정이 삭제됐어. 단독 신청이 특례 중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가불병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을명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 병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이해관계인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해 줬죠. 이해관계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라 했지? 아까 뭐라고 했어? 등기부에 나와 있고 양립 가능성이 있고 손해볼 우려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갑을병순으로 갑에서 을로 그 다음에 병으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전된 상태에서 지금 무슨 등기를 말소한다고? 을명의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자 을명의 등기 이걸 말소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걸 말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에? 자 소유권 특징이 뭐라고 했어? 소유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지? 소유권은 에? 어떤 특징? 그 양립 그 맞아요. 근데 소유권은 등기 아주 그 올바른 말씀입니다. 등기 연속성이 있어. 연속성. 소유권은 부동산에 몇 개 있어? 부동산 하나에 소유권 몇 개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A가 소유권을 B한테 이전했으면 이렇게 갑의 을에게 을이 병에 이전했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을명의 등기 말소할 때 을을 직접 말소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되면 거꾸로 여기부터 말소하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말소 못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각각 독립된 물권이니까 말소할 수 있지만 소유권은 연속성에 따라 이렇게 넘어갔으면 끝에서 을명의 등기 말소하려면 뭐부터 말소해야 된다고? 병. 이거부터 말소하고 그 다음 을 말소 순서 넘어가야 돼. 알았어요? 그러면 을을 말소하려면 뭐부터 말소해야 된다고? 첫째, 병을 말소해야 돼. 그럼 병을 말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걸 말소해버리면 병은 소유권이 없어지지? 손해보니까 이해관계인입니까? 물어봐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소유권은 뭐다? 양립 가능성이 없다.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어. 즉 자, 병은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말소한다면 누가 소유자라는 거예요? 을이 소유자고. 을이 무효의 등기 을을 말소하면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전제가 뭐부터 말소해야 돼? 병부터 말소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의 등기 말소하나 다음 절차 을을 말소하려고 했지? 그럼 을을 지금 말소할 때 병은 있어 없어? 을을 말소할 단계에 와서 병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이 병은 누구냐? 을의 등기를 말소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소 대상이 될 뿐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양립 가능성이 없어. 소유권이 두 명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병이 소유자가 아니면 을이 소유자고 을이 아니면 갑이 소유자인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두 가지 소유권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상호 간에는 뭐가 아니다?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 알았어요? 이건 어려운 문제. 아까 이해관계인 쉬운 문제 뭐라 했지? 손해를 볼 우리가 있느냐. 이 손해 가지고 따졌어. 손해. 즉 손해가 나는 사람 이해관계인, 이익을 보는 사람 이해관계인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거보다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양립 가능성. 손해 보더라도 동시 존재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 될 수가 없어.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래서 지금 3번처럼 을명의 등기 말소할 때 병은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가등기 이외에 된 근저당권 설정 등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중간 처분 등기라고 했죠. 등기관이 등기병인의 직권 말소하겠다는 통지한 다음 소정 기간을 기다려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떻게 바뀌었다? 직권 말소 후 통지. 직권 말소부터 하고 사후 통지하는 거 사후 통지. 사후에 나중에 통지해 주는 거지 먼저 통지해서 뭐 기다려서 말 이런 게 아니에요. 중간 처분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 그 다음 5번 등기 신청할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한 착오로 됐다. 실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걸 했으면 이건 어디 위반이다? 29조 제2호 위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직권말소. 그래서 5번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역시 14번, 15번 다 같은 문제인데 하나만 보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어요. 자 보세요. 말소 등기 신청에서 이해관계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아봐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부동산 저당권자는 보존 등기가 말소면 담보를 잡고 있는 사람은 좋아질까 나빠질까? 손해볼까 이익을 볼까? 손해니까 이해관계인이지. 그 다음에 2번 직권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지상권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자 지상권을 말소하려고 봤더니 그 지상권을 목적한 저당권자가 있어. 이 저당권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일까 손해보는 사람일까? 손해보지. 지상권을 담보로 잡았던 사람인데 그 저당권의 목적인 권리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이전되고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을의 이전 등기 말소할 때 저당권자는 어때요? 담보로 잡았던 소유권이 없어지지? 손해본단 말이야. 이해관계인 소유권 말소 보존 등기를 말소할 때 가압류권자. 이 가압류권자는 소유권을 가압류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게 말소되니까 손해보지? 이해관계인 선순위 저당권 말소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면 후순위 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순위가 승진돼 이익을 봐. 그런 사람은 이해관계 될 수가 없지? 좋아지잖아요. 선순위권자 없어지면 후순위권자 자동 승진돼 버려. 그래서 이렇게 이해관계인은 손해보 문제 이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양립 가능성 이 두 가지 문제가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 16번 문제 봅니다. 말소 회복 등기. 자 말소 회복 등기는 자 부적법 말소했을 때 회복하는 등기인데 전부 또는 일부 문제 이걸 주의하라겠어요. 가등기 말소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는 선악, 손해, 유무를 불문하고 회복 등기 절차를 승낙할 의무가 있다. 이건 판례예요. 즉 원인 무효라면 그 이해관계인은 여기에 승낙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런 얘기했죠. 만약 승낙하지 않겠다면 어떨 거냐. 예를 들어서 부적법 말소됐는데 자 어떤 부동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전세권 등기가 있다. 2번 저당권자가 있다. 3번 근저당권자가 있다. 채권 최고에 아니야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요게 말소에서 말소 등기 하려고 봤더니 자 을의 여기 B에 저당권 등기 말소가 됩니다. 이건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독립적인 물권이니까 이거 말소 이거만 단독으로 해도 됩니다. 요게 4번 2번 저당권 말소 이게 말소했어. 요게 말소되면 요 전세권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이 영향이 없지. 여기 근저당권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이익을 봐. 순위가 승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있어 없어? 에? 이해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말소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이거는 누구한테 피해도 안 끼쳐. 선순위권자는 후순위자가 말소되든 안 되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고 후순위권자는 선순위가 말소하면 순위가 승진되니까 이익을 봐. 말소일 때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어. 승낙 유무가 문제되지 않지? 근데 문제는 요 저당권이 부적법 잘못 말소했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고 그래. 말소 회복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살아나. 얘를 다시 살려놓으면 얘는 영향 있어 없어? 여기 영향 있어 없어? 없다 했지. 선순위권자는 후순위권자가 죽든 살든 아무런 영향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얘는 어때? 밑에 여기 C 어떻게 된다고 했어? 선순위권자 살아나면 불리해졌지? 그러면 말소일 때는 이해관계 없었는데 회복 등기를 하니까 손해보는 사람 생기네? 그럼 이 사람 이해관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손해 판단 기준시는 언제다? 회복 등기시다. 말소 등기시가 아니고 즉 말소 등기시를 뭐라고 하냐? 요 제3자의 권리 취득시. 요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할 때가 기준이 아니고 언제다? 회복 등기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회복 등기시 손해가 생기면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야. 알았어요? 근데 이해관계 존재하면 자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에서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승낙서 있어야 등기를 수리하고 없으면 각하한다 했지? 그러면 자 여기서 승낙서 있어야 수리해 주는데 이 사람이 C가 승낙 난 못할 거야. 승낙 안 해줘.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승낙 안 한다. 승낙서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승낙 안 한다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소송을 해야지.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다고 했어? C한테 네가 스스로 순위를 승진시켰어? 돈을 갚아서 승진시킨 사람이 이 사람이? 아무런 노력도 가만히 있다 올라갔지. 그럼 얘는 뭐야? 이게 잘못되면 살려낼 때 이걸 살릴 때 얘는 승낙 의무가 있다는 거야. 선악 묻지 않고 무조건 승낙 의무가 있어. 승낙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 판례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관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서 아니지 못하냐 물어봤을 때 소송을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승낙 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판결받아서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 지금 1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관이 제3자 이 사람은 선악, 손해, 유무를 불문하고 회복 등기 절차 승낙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말소 회복 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는 제3자는 자 이렇게 회복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인데 그 기준시는 3번 잘 보세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제3자 권리 취득 등기인 말소 등기할 때가 아니라 회복 등기할 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소 등기할 때는 손해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근데 회복 등기할 때 보니까 손해보는 생겨. 그러면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 얘기야. 그 다음에 말소 회복을 하려는 등기가 원래 말소인 사유가 원인무효로서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회복 등기 신청에서 제3자 승낙 일단 제3자 승낙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당사자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 회복 등기할 수가 없다 했지. 아까 이거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뭐 할 수 없다? 회복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적법 말소가 아니잖아.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회복 등기할 수 있으면 등기관이 굉장히 피곤하다 했잖아요. 전에 뭐라 했어요? 등기관 괴롭히고 싶으면 매일 등기 한 100건 가져가서 설정해 주세요. 다음날 실수했네 말소해 주세요. 등기관 매일 설정 말소하다 판나? 그러면 등기관이 괴로워서 난 이 집 그만두겠다. 전부 다 사표하고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말소했으면 뭐 할 수 없다? 회복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건 부적법 말소가 아니야. 자기 자발적으로 본의대로 말소한 거 아니야. 의사대로. 그래서 그 표현을 주의해서 알아두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멸실등기는 부동산 전부가 부적법할 때 하는 등기가 멸실등기인데 이것은 멸실등기에 대해서는 지금 1개월 이내 신청 의무가 있어요. 1개월 이내 표지앱에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것도 지체 없이라는 게 하나 또 나와. 멸실 등기할 때 1개월 이내 즉 건물이 전소됐거나 전부 철거됐다. 토지가 전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건물 존재하지 않은 건물은 지체 없이 멸실 등기를 해야 돼. 이건 지체 없이 1개월 이내 지체 없이 없는 아예 없어. 근데 대장상 대장이 만들어 있고 등기부가 있어. 그 보니까 건물 자체가 없네. 존재하지 않죠.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지체 없이. 자, 그래서 여기 멸실 등기 관련된 조문들 몇 개 나온 거 공부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소유권자가 단독 신청해야 되고 1개월에 신청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라 했고 건물이 멸실됐을 때 소유권자가 1개월에 멸실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 예를 들어서 A 소유 토지에 승낙받아 B가 건물 졌다.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B가 1개월 이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얘가 이걸 안 해. 그러면 누가? 이 대지 소유자가 이걸 대신해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에요. 대유 신청권. 그 다음 토지가 멸실된 경우 반드시 대장등본을 첨부해서 멸실 등해야 되지만 건물의 경우에 대장등본 또는 멸실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고 자 5번처럼 멸실 등기할 땐 이해관계 승낙사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 이해관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멸실 등기할 때. 자 멸실한 거면 법리 규정에 따라서 없어진 거예요. 법리 규정에 따라. 건물이 화재로 전소했다. 그럼 이해관계 승낙하면 없던 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이해관계 승낙서는 멸실 등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말소나 말소 회복 등기, 변경이나 경정 등기 이렇게 문제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가등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가등기는 첫째 가등기 허용 여부 문제하고 그다음에 가등기 절차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 그다음에 본등기 절차 그다음에 본등기하고 나서 중간 처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일 문제되는 거예요. 이 가등기는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 첫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 했죠. 이 청구권 어떤 거?
채권적 청권만 되고 물권적 청권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자, 청권에 대해서 이 청구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권리에 대한 청권을 말. 권리. 이 권리는 어떤 권리냐?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가등기가 가능해. 본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다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유권만 가등기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그리고 권리 변동 모습 중에서 6가지 중에 4가지만 들어갔어요. 여기서 설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이전, 그 다음에 소멸. 이렇게 4가지만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 처분 제한의 등기란 이런 가등기는 없고 그 다음에 보존 가등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청구권 자체가 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이 청구권은 현재 효력이 있는 청구권도 되고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청구권, 즉 요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있을 때 시기부 권리나 정지 조건부 권리나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종기부 권리 안 되고 해제 조건부 권리 안 된다. 요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따져도 여기 자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다. 종기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다. 해제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다. 처분 제한 가등기 없다. 보존 가등기 없다. 알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경우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가등기 절차를 보면 항상 가등기 절차나 요 가등기 절차 이것은 그리고 가등기 절차나 가등기의 말소 절차는 다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 원칙은 공동신청. 원칙은 공동신청. 이것도 말소도 원칙은 공동신청으로 하는데 여기 특례 즉 단독신청이 특례가 2개씩 있어. 여기도 단독신청의 특례가 2개씩 있어요. 즉 요 가등기 절차나 말소 절차 중에 요거 가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아하는 게 뭐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거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서 단독 신청하는 거 요게 제일 많이 나오고 의무자의 승낙서 문제는 간단한 거고 여기도 단독 신청 특례가 가등기 명의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의무자 승낙서 또는 이해관계 승낙서를 첨부해서 명의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요 특례가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기 도표로 정리해 놨죠. 그래서 강의 노트에 보면 자, 가등기 명의 단독하거나 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명의자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는 요 2개씩 단독 신청 특례가 있는데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거 말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즉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게 되면 이땐 물권 변동이 생겨. 물권 변동. 그래서 물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다 공동 신청만 되는 거지 단독 신청이 특별 규정은 없어요. 여기는 공동신청. 그러면 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라고 했어요? 가등기 하고 나서 목적 부동산이 제3자한테 이전됐을 때 요때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누구냐? 이해하기 쉽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해놓은 상태에서 부동산이 넘어가요. 제3취득자한테 이렇게. 이런 사람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가 생겼다. 이 상태에서 얘가 본등기할 때 본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누구냐? 누굴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하겠어요?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입니까? 종전 소유자인 A입니까? 누구? 종전 얘를 상대로. 얘가 뭐야?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지 제3취득자는 직권말소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요 종전 소유자 얘를 상대로 온다는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할 때 공동하면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문제. 공동기 권리자가 누구야? 요 P 이게 뭐야? 가등기 명인, 가등기권자지.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의무자 누구냐? 누구? 요 사람 뭐라고 그래? 에? 저 사람 누구라고? 종전 소유자고 쉽게 얘기했죠. 이걸 누구라고 그래?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이 사람 뭐라고? 가등기 당시 의무자. 가등기 당시의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이 본등기 의무자이지 누가 아니라는 거 이거 제3취득자가 아니다. 즉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가 아니고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뭐가 문제된다고 했어요? 이거 여러 명 수인의 여러 명의 가등기권자 중 일부 1위는 뭐만 여기
지분만 할 수 있다고 해서 전원명의 할 수 있다고 해서 어디? 에? 어디? 예, 이거 처음이야. 지분만. 알았어요? 매번 그려주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험 자주 나오는 거. 지분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만 기억. 일단 많이 나오는 거. 전원명의. 제일 많이 나온 거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상속 등기도 전원명의로. 그 다음에 지금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는 지분만. 알았어요? 이해되죠?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하게 되면 자 이제 뭐가 문제된다? 여기 가등기를 했더니 뭐가 된다? 순위를 보존하더라. 그럼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 하더라도 소유자는 각종 처분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뭐하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생긴다? 물권 변동이 생긴다. 즉 가등기는 순위 보존 시점과 물권 변동 시점 분리가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 가등기는 본등기 하면 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요 낀 요런 등기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이거를 중간 처분 등기. 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자 본등기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즉 본등기에 저촉이 된다면 이것은 원칙 뭐한다? 직권말소. 그래서 원칙이 다 직권말소에 돼. 그래서 직권말소인데 뭐가 있다? 예외. 직권말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가등기 전의 권리 얘기한 거. 요 당해 이 같은 말이 뭐야? 가등기 자체, 가등기 상의 권리. 저는 이건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대항력 있는 거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뭐야? 말소하지 말라. 제외시키라. 제외. 그래서 여기서 출제된 것처럼 중간 처분 등기는 자 직권 말소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있는데 이걸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그러면 틀려. 이 말은 예외 없이 이런 말 쓴 거기 때문에 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립이 되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면 순위가 뒤로 밀려. 후순위 저당권 상호간 이런 건 다 양립이 되죠. 그러니까 후순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처분 등기 문제 원칙적인 거 이런 내용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 돼. 문제 풀면서. 자, 그러면 18번 한번 보세요. 189페이지 18번 문제 보시면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봐라. 소유권 이전 청권이 정지조건부일 때 여기서 정지조건부 시기부 정지조건부 가등기 할 수 있다 했지. 그 다음에 가등기를 명한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어. 이게 뭐라고 했어?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 단독 신청. 그래서 촉탁이라는 표를 쓰면 안 돼요. 절차 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해서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중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 뭐라고? 단독 신청. 꼭 기억해야 돼.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단독 신청. 그다음 가등기 신청 시 가등기로 보존하려고 하는 권리를 신청 정보에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게 반드시 써야 돼. 소유권 이전 청권인지 뭐 저당권 설정 청권인지 그 권리 내용을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때 즉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어디에다 신청해야 되느냐. 의무자 주소지 관할. 대부분 관할을 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이렇게 가야 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자 주소지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가등기에 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자가 명의자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말소. 여기 특례, 요 단독 신청 특례 요걸 얘기해요. 여기 이해관계인도 단독할 수 있다. 명의자도 단독, 이해관계인도 의무자 승낙을 받아서 단독. 요 단독 신청 특례 두 개 중에 요게 나온 거예요. 전에 요쪽 많이 나왔다. 지금 여기도 가등기 말소도 단독 신청하는 게 요것도 자주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번이 맞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그다음 19번 보세요.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해서 본등기, 즉 본등기는 따로 순위번호를 주는 게 아니야. 가등기 순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라는 경우 등기와는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밑줄 전부를 이건 뭐야 여기 아까 전부를 뭐라고 예외 없이가 아니라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 전부를 하면 틀려요. 원칙적 직권 말소. 그 다음 임차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관한 부동산 용익권 등기. 자, 임차권과 동일 부분에 대한 용익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예? 양립 가능성이 없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되는 거야.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저당권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했을 때 등기하는 그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 부동산 용익권 등기. 이건 뭐야? 저당권과 용익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후순위 전세권 설정 못하는 거 아니지? 이건 양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권이 동일한 범위 두 개 있을 수 없지? 용익권 상호간에 양립 가능성이 없으니까 직권 말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 4번은 양립 가능성 문제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즉 담보물권과 용익물권은 양립 가능성이 있지만 용익권 상호간에는 범위가 똑같으면 동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양립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가등기 명의자는 이거 또 역시 단독, 이거 첫 번째 이거 가등기 명의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이거 특별 규정. 그래서 19번에 2번에서 전부를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당시 출제위원이 어떻게 요 답을 숨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이거를 예외 없이 다 맞고. 그래서 어떻게 쓰다가 이제 용어를 살짝 바꿔서 전부를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문제를 답을 숨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평상시에 안 쓰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 다음 20번 문제부터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봐라. 자, 기업,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장래 확정. 여기서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가등기할 수 있다 해줬죠. 그 다음 물권적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없다 했지. 물권 청구권 가등기할 수 없다. 그 다음 가등기에서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양도했을 때 이건 소유권 이외이권 이전이니까 부기등기로 이전하면 된다는 게 판례고, 리을번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 을이 그 토지 병이 양도했다면 갑이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누구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이 가등기 놨다가 이걸 병한테 양도했어. 그럼 얘가 본등기 누굴 상대로 청구하라는 거야? 을을 상대로 청구해야지. 얘가 아니라겠지. 갑을병 여기 놓고 생각해 보세요. ABC가 갑을병으로 바뀌어서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공시보 선생이 옷을 다른 옷 입고 왔더니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ABC로 하든 갑을병으로 하든 저 상대방만 잘 선택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그 리을번은 본등기 청구 상대방은 종전 소유자인 가등기 당시 의무자인 을이지 현재 소유자인 제3취득자 병이 아니다 얘기예요. 그 다음 지상권 설정 청구를 보존하는 가등기는 을고 한다. 이 가등기는 모든 것이 자 가등기 스스로 결정 못해. 누가 결정한다고 했지? 다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소유권 가등기는 갑구 하니까 가등기도 어디 간다? 갑구로 가야 되고, 전세권 지상권 가등기는 을구 하니까 가등기도 어디로 간다? 을구에 하는 것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형식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주등기로 할 것이고,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해야 되니까 전세권 이전 가등기는 뭐로 한다? 부기등기. 모든 건 누가 결정했어? 본등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갑구 할 것이면 가등기도 갑고, 본등기가 을구 할 것이면 가등기도 을고,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모든 건 누가 결정한다고? 본등기가. 그래서 20번에 지금 기억과 디귿, 미음 이 세 가지만 맞는 것이고, 자 그다음 21번 다 똑같은 내용 한번 보시고요. 하나 넘어가서 22번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틀린 걸 찾으라 했죠. 첫째, 하나의 가등기에 관해서 여러 사람이 가등기권자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여기서 수인이 가등기권자 중 1위는 뭐만? 지분만 된다. 지분만 된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 다음 가등기를 마친 후 의무자 사망했다. 이건 뭐라고 해요? 이런 걸 포괄승계 인에 의한 등기 내지 상속 인에 의한 등기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의무자 사망했으면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자 공동 직접 본등기하면 된다 했고,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지분에 대해서 1번과 3번은 똑같은 말 써줬는데 이때 답을 못 찾은 사람은 바보입니다. 왜냐? 1번과 3번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는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린 거야. 즉 여기 지분만 된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거 전원명이 안 된다 했지. 그래서 3번이 맞았으면 1번은 당연히 틀려야 되는 거였어요.
판결 주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의무자 협력이 없으면 의사 진술을 명한 판결을 받아, 이거는 상대방 협력이 없으면 이행 판결 받아 본등기한 건 항상 다 공통이에요. 모든 등기에. 요 특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건 특별 규정이 있는 것이고, 가등기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 판결 받아 단독 신청하는 거, 23조에 나온 이행 판결 말하는 거 이거는. 그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 말들이니까. 자, 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이 옳지 못한 걸 찾아라. 첫째, 가등기가 실행된 후에도 가등기 설정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왜? 가등기는 처분 제한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처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중의 가등기도 가능하다. 즉,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채권적 청구권보다 배타성이 없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다. 여러 개, 즉 이중 중복 가등기 된다는 거예요. 중복 가등기 된다. 하나의 부동산에 가등기 100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개의 가등기가 있어. 채권은 서로 배타성이 없어 경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가등기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는 게 판례라고 있고, 등기관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서 관할지방법원 이의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 이게 바로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했지. 이의신청 과정에서 명령에 의한 등기는 언제? 결정 전에 가등기 명령이나 부기등기 명령이 있다고 얘기해 줬어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의 경우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은 등기관 직권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유되면 당해 가등기 전, 당해 전, 여기서 당해 전 이런 말이 나오면 직권 말소에서 제외시킨다. 당해 전 이런 것은 말소하지 말라겠지. 여기서 중간 처분 등기가 여기 가압류가 어떤 가압류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A 소유 부동산 B에게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놨는데, 요 가압류권자가 요 누구냐? 갑이라는 사람이 요 B의 가등기를 요 당해 가등기, 요 가등기를 가압류했다는 건 요 가등기와 동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권을 가압류했어요. 이건 여기 만약 요 을이라는 사람이 A의 소유권을 가압류했을 땐 여기에 가압류가 들어왔어. 당해 가압류가 아니고 이건 소유권 가압류 직권 말소. 당해 가압류는 말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해. 그다음에 전은 뭐냐? 전. 요거보다 앞서서 여기에 저당권에 기해서 임의 경매 기입 등기는 중간 처분 등기 말소하려고 봤더니 기준이 얘보다 앞서 있네. 전.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건 말소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전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말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직권 말소 대상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5번 같이 당해 전 이런 표현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럼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다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새롭게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 다음 이제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이제 소유권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소유권. 우선 각종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중에서 보존 등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한다? 원시 취득자인데 23조에는 자 누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나왔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한다 했죠? 누가? 예?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 말소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한다 했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예? 누가?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한다 했지. 그러면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가 단독 신청하는 건데, 여기 단독 신청한다. 단독이니까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으니까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정 만들어 갑니다. 단독 신청할 때 특히 요 신청정보에 무엇을 안 쓴다 했지?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 요 두 가지가 없다. 특징.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없다. 특징.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땐 소유권 증명이기 때문에 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보존 등기 신청인이 등기법 65조에 가면 총 몇 가지 나와 있다? 4가지. 그래서 자 토지 건물에 다 공통이냐 아니냐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4가지. 신청인. 자 신청인 적격자 첫째 누구? 첫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임을 증명한 자 대장. 이건 어디? 토지건물 공통. 두 번째,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도 토지건물 공통. 세 번째, 수용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도 역시 공통.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이건 뭐만? 건물만. 그래서 첫째가 대장상 누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만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 안 된다? 대장상 이전 등록 받은 사람. 이전 등록 받은 사람 할 수가 없지만 예외가 하나 있다 했지? 토지, 지적공부상. 지적공부상 누구로부터?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사람은 이건 할 수 있는 예외가 하나 딱 있어요. 그 다음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때 판결은 어떤 판결하겠죠? 종류를 묻지 않는다. 즉 확인 판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행 판결이나 형성 판결의 경우도 보존이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되고, 판결받을 상대방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를 피고를 해야 되지만 상대방 대장상 소유자라니 공란일 때는 토지일 경우는 누구? 국가를 피고를 해야 되고, 건물의 경우는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를 해야 된다. 피고를 잘못 선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판결은 결론 주문의 내용이 나와 있던 이유 중에 나와 있던 상관이 없습니다. 수용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는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만 그렇다. 등기된 부동산은 수용이 되면 실무상 다 이전 등기로 하고 이전 등기 방식으로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 말소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확인 이 말 나오면 이것은 건물만 되고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이 해당된다. 사실 확인서만 해당된다. 이런 얘기. 여기서 특히 요 토지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게 보존 등기 신청인에 관한 얘기인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가지: 대장상 최초 소유자,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 여기 시장, 군수, 청장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네 가지가 있다. 알았어요? 보존 신청이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 보존 등기 이렇게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었지. 어떻게?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하는 거. 직권. 이거 뭐야? 이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소유권에 대한 요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를 하려면 전제가 등기가 안 돼 있어. 이거 미완성건을 포함한다 했죠? 요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 하는데, 요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처분 제한 등기 여기에 속하는 게 뭐다? 소유권 가압류라든가 처분 금지, 가처분이라든가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중개사 시험은 이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어도 직권을 보존 등기 한 다음에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가등기는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해줬어요. 그리고 이 처분 제한 등기가 나중에 이 처분 제한 등기가 즉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원들이 이게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건 말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줬어요. 이게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절차.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24페이지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역시 혹시 여러분들 여기 답 같은 거 잘못 체크하거나 불확실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강의 노트 옛날에 그거 비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체크 안 된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다 했어요? 혹시 지난번에 다 제대로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뒷부분에 어디 안 되는 건 보내줬었죠. 만약 원하면 전부 다 체크된 걸 보내줄게요. 공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여러분들 이 간단하지만 요 내용만 알면 거의 다 정리 다 됐어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6페이지에 1번 보세요. 1번. 자,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딱 치고 토지라고 해서 토지. 그럼 여기서 토지라는 걸 딱 걸고 들어갔으면 어디에 핵심이 여기에 걸려 있다. 토지는 아니라는 게 있지. 시장, 구청장 확인. 요거는 이거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자기 명의로 보증할 수 없는 자. 첫째, 대장상 최초 소유자 그 상수나 포괄 승인 제1호. 그다음 두 번째, 지적공산 국가로부터 이전을 받은 사람 예외라고 했지. 요거 예외.
국가로서 이전 등록은 원래 안 되는 건데 이전 등록은 국가로부터만 예외. 그다음에 세 번째 판결에 의해서 자 소유권을 증명한 이 판결 여기서 여기 주의할 게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되는데 이 판결 시기상 보면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까지 불복 기간 2주일 시간이 있어요. 요거 지나야 확정되는 거야. 요 확인 판결이라는 말과 확정이라는 말은 서로 다른 거야. 이행 판결도 선고되고 불복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는 것이고 이렇게 확인 판결과 확정된 이행 확정이라는 표현을 이런 구별해야 돼요. 똑같은 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가끔 물어보면 뭐 똑같은 말인 줄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확정 판결이라고 확정됐다는 거예요. 즉, 요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종류를 묻지 않는다 했어. 수용에 의해 소유권 여기 수용 들어갔다 했죠. 그다음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거 한번 보여 이거. 요거는 건물만 되지 토지는 안 된다 했잖아. 그러니까 질문이 토지에 대해서 했으니까 요 뭘 답을 딱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다음 2번 문제도 소유권 보존 등기관 설명 중 옳은 걸 찾으라 했네. 첫째,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해 법원이 촉탁에 따라 감 여기서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 촉탁했다. 대표적 감 촉탁 있으면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 1번 맞고 2번 특별자치도지사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보면 이 2번도 질문이 뭐라고? 토지라겠지. 토지.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 토지라고 했잖아. 토지.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틀린다겠지. 네. 그 다음 3번 미등기 토지를 대장상 소유자 증여받은 자 밑줄 치고 증여받은 사람 뭐야? 이전 등록 받은 자야. 이전 등록. 그러니까 보존이 할 수가 없어. 최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록 받은 거예요. 그 다음 4번 등기관이 보존을 할 때 등기부에 등기 자 보존 뭐가 없다고 여기 자 꼭 기억해. 원인과 날짜 둘 다 없어. 등기원인과 날짜 둘 다 없어. 알았어요? 보존 등기 항상 나오는 지문들이야.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야. 보면 거의 보다 보면 그냥 단골 메뉴에 보면 딱 보면 답이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그 다음 5번 확정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소유권 증명한 판결은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 묻지 않는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된다겠지. 이렇게 이제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거의 유형이 비슷해. 몇 개 보면 답이 다 보여야 돼 이제. 그 다음에 판결에 관한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3번 문제. 자. 토지, 건물, 보존 등기 시 소유권을 증명한 판결, 요 판결만 또 물어보고, 요 판결만. 자, 그러면 소유권을 증명한 판결은 보존 등기 신청이 소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것이 하므로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 형성 판결, 종류를 불문한다 했고 건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 명의자를 상대로 한 확인 판결은 소유권 증명 판결에 해당하지 않죠. 여기서 건물의 경우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를 해야 되는데 대장상 소유자라는 공란이면 건물은 누구? 시장군수 구청장을 피고를 해야 돼.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 누구를 상대로 하면 안 된다? 건축 허가명의. 이 사람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지. 이런 사람 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피고를 잘못 선택한 거 이런 거는. 그 다음 3번처럼 토지 대장상 공유인 미등기 토지에서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걸 뭐라고 한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 종류를 묻지 않으니까 보존이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 해당하는 거죠. 4번 건물에 대해서 누굴 상대로 했다? 국가. 건물은 항상 시장군수청장이 국가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당해 부동산이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임을 이유로 기존 보존인을 말소를 명한 판결 이걸 뭐라고 한다? 이행 판결. 이행 판결로 되죠? 이행 판결도 종류를 묻지 않으니까. 알았어요? 네. 그래서 3번만 옳고 나머진 다 틀린 겁니다. 그러면 뭐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 자, 미등기 토지 소유권 보존기간 설명 옳은 걸 찾으라 해서 자치구청장 확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이것도
그대로 옮겨놓잖아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여기 하나만 딱 따왔죠. 자치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자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증 신청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지. 요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이건 토지는 안 되고 뭐만 된다? 건물만. 1번 벌써 틀렸죠? 2번 미등기 토지의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을 보존 등기를 하기. 이게 뭐야? 여기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즉 가처분 등기는 처분 제한 등기예요. 이때 어떻게 한다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다. 그래서 2번 지문에 직권 보증 대상이 되는데 법원이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 이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보존 등기 뭐 하지 않는다? 말소할 필요가 없다겠죠. 그래서 틀린 것이고 3번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로부터 토지를 포괄 유증받은 자, 이 자가 누구다? 여기 포괄 승계인, 즉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그 상속인 내지 포괄 승계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맞는 것이고 4번처럼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 신청한 자는 신청 정보 내용으로 자 여기 등기 오는 거 날짜 안 쓴다고 계속 얘기하죠. 그 다음 5번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한 자는 자기 명의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기 수용의 경우도 할 수 있다. 이건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했다라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3번만 옳고 나머지가 다 틀린 조금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까다롭게 틀어놨죠 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걸 찾아라. 요걸 얘기하는 직권 보존 등기.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것도. 자, 그래서 첫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 경매. 요건 강제 경매는 강제 경매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의 경매는 담보권 실행이니까 등기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미등기와는 안 맞죠.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란 건 강제 경매를 말한다. 그다음 2번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처분 금지 가처분 이게 뭐예요? 여기 처분 제한 등기에 속하죠. 그다음에 3번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이거 임차권 등기 명령 요때도 직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을구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4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가압류 촉탁 이거 가압류 촉탁 다 처분 제한 등기로서 보존이 대상이 됩니다. 5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세무관세 체납 처분의 압류 물론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도 당연히 처분 제한 등기이지만 이 세금에 대해서 체납 처분했다는 압류할 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세무관세에서 보존 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 이때는. 알았어요? 그래서 등기한 직권하는 게 아니라 보존 등기도 촉탁을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건 특이한 거죠. 그래서 세금을 안 냈을 때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등기 촉탁할 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일 때는 무슨 등기도 같이 촉탁한다? 보존 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해주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등기에 직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등기 절차 개시가 몇 가지가 있다고? 다시 한번 등기소에 등기하는 과정은 뭐라고 있어요? 여기 신청, 그 다음에 관공서는 뭐라고? 촉탁, 그리고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직권, 그 다음에 이 신청 과정에서 명령, 이 네 가지 있다 했지? 지금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인데 이 촉탁하게 됐으니까 직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절차의 개시 네 가지. 그래서 5번 특히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최근엔 공유 문제가 몇 번 나왔었고 이전 등기는 원인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전 등기부터 좀 쉬었다. 그죠?